네, 안녕하세요. 취업 스피치 안정영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시느라고 많이 고생들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서 꼭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 어떻게 쓰면 좋을지 실질적인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같이 볼 내용은 성장 과정입니다. 사실 성장 과정은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항목이긴 한데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구조를 좀 잡고 소재도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은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그 작성 방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평가자가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물론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평가자들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장 과정을 적으라고 할 때, 이제 제가 제목을 통해서 좀 다양한 팁들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장 과정은 나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생활 신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적으실 텐데요. 물론 적으셔도 괜찮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평가자가 관심 있어 할 성장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산업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니면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이 직무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대기, 그러니까 저는 일대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직무 아니면 이 회사를 정말 가고 싶어 한다면 그런 것들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적어주시는 게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이 기업에서는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이다.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에 대해서 700자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만 적으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나의 학창 시절을 적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가져가라는 거죠. 자, 행동으로 보이는 융합적 사고라는 소제목입니다. 되게 좋죠. 행동으로 보이는 융합적 사고다. 자, 고찰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를 키워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실패해도 괜찮으니 무엇이든 시도하라는 부모님의 든든한 격려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은 큰 차별성이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보실 때 여러분들 거 검토하실 때도 그렇고 역시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거는 주제죠. 제가 자기소개서 쓸 때 두 갈식은 제일 앞에다 쓰는 게 두 갈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제문을 쓰는 게 두 갈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고찰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를 키워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전반적으로 나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까지 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장 과정이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적어주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어려서부터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무엇이든지 시도하라는 부모님의 든든한 격려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은 큰 차별성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유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주제 좋고요. 그러한 주제를 여러분들 그러한 가치관을 갖게 된 이유 적어준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거야 라고 하는 첫 번째 문단 내용 좋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그래서 그럼 본인이 이제 행동한 걸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소재가 어떤 건지 보자는 거죠. 자, 학사 시절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서 IT 기술이 다른 분야와 융합하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많은 고찰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고찰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소재를 끌어온 게 이 지원자가 전공으로 하고 있고 이 지원자가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랑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소재 선택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 직접 프로젝트 실행으로 옮기며 적극적으로 융합적 사고를 키워왔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예시를 듭니다. 첫째,
행동으로 보이는 융합적 사고의 첫째입니다. 나는 산학협력으로 진행된 졸업 프로젝트에서 땡땡땡과 함께 제조업과 연계한 IoT 기반 설비장의 예측 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에 스마트 팩토리에 관심이 많아서 기획안을 작성 후에 먼저 제안하였고 저는 그중에 센서값 설계, DB 설계 및 구축을 담당하여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성장 과정이란 말이죠. 나는 고찰한 것뿐만 아니라 행동한 걸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소재로서 전공과 관련된 소재, 직무에 연관된 소재란 말이죠. 그거에서 또 첫째, 둘째로 나누는 구조화죠. 너무나 훌륭하죠. 사실 성장 과정이긴 한데 평가자가 나의 성장 과정에 관심 갖겠어? 그럼 일단 내가 했던 행동들을 어떻게 포장한다? 나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행동까지 한 사람으로서 포장을 해놓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전공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틀 안에다가. 그래서 구조와 경험했습니다. 둘째 뭐 해봤는데 둘째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해보고자 자유주제로 IT 프로젝트가 가능한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직접 시장에서 보고 느끼며 문제점을 찾아 IT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시장 내 통행 문제를 개선하고자 IoT 기반 통행 보조 장치를 개발하였고 저는 장치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했었습니다. 또 뭐예요? 나는 또 다른 IT 프로젝트가 가능한 캡스톤 디자인 과목 수강했어 라고 해서 나의 구조와 지식, 직접 나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배워봤어. 위에선 뭐였어요? 위에 있는 것도 해봤어 라는 경험이었죠. 즉 경험과 지식을 둘 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죠. 이러한 행동으로 옮기는 융합적인 사고와 전문성을 발휘한 제 여러 경험이 노틸러스 효성에서도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한 포부까지 제시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성장 과정이 아니라 직무 역량으로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사실 평가자의 관심을 가장 잘 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총평은 여기 써있죠. 직무 역량 같은 성장 과정 제일 좋아합니다. 네가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업적인 내용은 없잖아요. 기업적인 내용도 없잖아요. 노틸러스 효성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태어나면서부터 있겠습니까? 이제 기업을 알게 돼서 있는 거지. 그렇다면 직무로 잡았단 말이죠. 직무와의 연관성이 높아요. 그리고 내가 한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 친구처럼 그냥 단순한 프로젝트 캡스톤 디자인 과목 수강이라도 이런 식으로 엮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의 키워드를 역으로 맞춰가세요. 내가 이 A라고 하는 경험과 B라고 하는 지식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포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서 그럼 이걸 그냥 내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소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행동으로 보이는 융합적 사고 이렇게 만들자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성장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네요.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여기 써있죠. 잡코리아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 회사에서는 성장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쓰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쓰셔도 돼요. 내가 성장 과정만 쓰라고 했는데 앞부분에서는 학창 시절을 쓰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그렇다면 그 경험을 어떻게 서술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한 이유,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생각, 행동, 그 다음에 이를 통해 배운 점, 이걸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력기술서를 좀 적어줘라. 아니면 여러분들이 했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적어줘라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나는 이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유. 어떻게 내가 했는지에 대한 나의 생각과 행동.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배운 점. 이게 툴이라고요. 이게 툴이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성장 과정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원 동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은 이렇게 다른 기업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제목들 있잖아요. 이것만 파악하셔도 여러분들이 구조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600자니까 또 이 지원자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겁 없이 장사하고 뼈저리게 배우다. 소제목 재밌네요. 겁 없이 장사하고 뼈저리게 배우다. 저는 소제목은 괜찮은데 항상 소제목에는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뼈저리게 무엇을 배웠는지.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한번 가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장사에 도전하는 것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가장 큰 교훈을 준 경험입니다. 두 가지식으로 끌어낸 건 좋아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기억에 남는을 좀 수식어가 늘 수 없다면
가장 큰 교훈을 준 경험이라고 한다면 어떤 교훈을 받았는지에 대한 주제를 언급해 주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본인의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네요. 복학 전에 토익 공부에 매진하는 일상이 지겨웠습니다.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뜻이 잘 맞는 친구가 있어 함께 소소하게 장사를 시작해 보기로 결의했습니다. 뭐 상황 소개 좋습니다. 자, 처음에는 양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비용이 낮아서 진입이 쉽고 사람들이 쉽게 구매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밌네요. 양말 장사. 그러나 이렇게 항상 어떤 역경, 문제점이 등장해주면 좋죠. 그러나 현실은 저희의 기대보다 냉혹했습니다. 왜? 그날따라 거리는 참 한산하게 느껴졌고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그냥 거리가 한산하게 느껴졌다? 무심히 지나갔다. 그 문제점을 조금 더 파악해 주는 게 좋았을 텐데. 일주일 동안 겨우 32,000원의 매출을 내면서 현실을 체감했습니다. 스타 방식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문제점을 등장시켜 준 건 좋았는데, 그럼 문제점을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왜 그렇다면 사람들한테 양말이 안 팔리는지에 대한 상품 선정이 잘못된 거야? 장소 선정이 잘못된 거야? 가격 선정이 잘못된 거야? 이런 내용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급하게 사업 아이템을 바꾸어 당시 유행하던 마약 옥수수를 팔기로 하고 트럭도 나름 꾸며서 홍대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을 믿고 사주는 고객은 없었습니다. 앞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본인의 의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시 급하게 그냥 아이템을 바꿨다. 근데 또 마약 옥수수를 팔기로 했다. 그럼 왜 또 마약 옥수수였는지에 대한 이유가 유행했기 때문이다. 트럭도 나름 꾸몄다고 했는데 어떻게 꾸몄는지 모르겠고요. 또 역시 또 문제점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600자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저는 이 내용보다는 앞의 내용을 어떻게든지 개선하려고 하는 본인의 어떤 의지, 노력이 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본인이 소제목에서 얘기하는 겁 없이 장사하고 뼈저리게 배우다의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때 투자한 돈은 수업료였습니다. 결론이 나와버리네요. 직관보다는 철저한 시장 분석과 고객의 마음을 공략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배운 점이 나왔네요. 학교에 돌아가 마케팅 관련 과목을 성실히 이수하며 기초부터 다시 다짐으로써 분석과 전략을 선행하는 영업관리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라고 배운 점이 나와버렸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장사는 2번이나 했지만 2번 다 실패한 거였고 이때 나는 수업료를 좀 많이 냈다. 그래서 직관보다는 시장 분석해야 된다. 고객의 마음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배웠고 그렇다면 뭐 했냐? 학교에 돌아가서 그냥 마케팅 관련 과목 성실히 이수했다. 기초부터 다시 다졌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총평은 조금 아쉬운 결론이라고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이걸 컨설팅을 했다면 일단 실패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좋긴 좋아요. 잠깐만 앞으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마약 옥수수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사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느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지 본인의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나와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실패했다. 2번째도 실패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수업료 내고 어떤 철저한 분석의 중요성을 배웠다. 근데 그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수업 들었다.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좀 많이 부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건 600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양말 장사하면서 느꼈던 점을 어떤 식으로든 좀 깨닫고 그 이후에 어떤 점이 좀 나아졌는지를 좀 작성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물론 본인의 역시 직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관리자로 지원을 하니까 그거에 관련된 직무를 선정 그 소재를 선정한 건 참 재밌었는데 약간 글자 수가 한 1500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서에서는 이런 성장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하나만 써주시고 거기에서 배웠던 점을 써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성장 과정 항목은 아니어서 괜찮은 것 같네요. 자, 3번째 마지막입니다. 여기에서는 성장 과정 및 성격의 장단점 해서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끼워 넣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는 항목에 성장 과정 따로 있고 성격의 장단점 따로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없다라고 하면 성장 과정을 집어넣으면서 성격의 장단점 내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위에서 봤던 소재처럼 평가자가 관심 있어 할 소재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실 성격의 장단점에 내 성격이 더럽습니다, 거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 좋다고 하니까. 그럼 단순히 죄송합니다. 그럼 단순히 그냥 내 성격이 좋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직무와 연관된 자질, 필요한 자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언급해 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소제목은 없네요. 바로 저는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지향하며 성장을 이루는 삶을 보내왔습니다. 좋네요. 나는 높은 기준 설정해 그리고 지향하면서 성장을 이룬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이죠. 그럼 당연히 그에 관련된 소재가 나오겠죠. 자, 나는 응용화학공학을 전공하며 수강하는 모든 전공 과목 A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공부했다. 실제로 모든 전공 과목을 A 플러스로 이수하진 못하였지만 솔직하네요. 높은 기준을 정하고 매진한 결과 매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고 전공 지식 또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 직무와 연관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한다면 이런 소재, 전공 소재 여러분들 꼭 가져가세요. 성장 과정에서는 이런 가벼운 소재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배운 전공 지식을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각종 공모전과 인턴 활동을 통해서 합성 수지에 대한 지식을, 영업에 대한 열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참 잘 쓰네요. 앞부분에 있어서 내가 관련된 아마 이제 산업 쪽으로 또 지원 쓴 거죠. 그냥 평가자가 관심 있어 할 내용은 그래도 내 직무와 연관된 부분이 되겠지, 산업과 연관된 부분이 되겠지라고 해서 응용화학공학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나는 목표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내용 던진 거 좋았어요. 그 다음에 연결시킨 게 영리하네요. 나는 그냥 배운 것만 한 게 아니라 직접 공모전, 인턴 활동까지 던진 거예요. 그래서 합성 수지에 대한 지식을, 그죠? 영업에 대한 갈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B2B 기술 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 쪽에 관련된, 산업 비즈니스에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라고 하는 본인 직무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던져버린, 이게 좋다고요. 이게 일대기잖아요. 직무와 산업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자, 이제 나오네요. 제가 지원한 한국석유공업의 합성 수지시장은 비즈니스 나왔어요. 중소형 판매 대리점의 난립, 원료 수급의 불안정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 분석이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 왜 합니까? 기업 찬양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어떤 점이 조금 부족한지 보자고요. 그래서 기업 분석의 내용에 야, 니네 시장 지금 중소형 판매 대리점이 난립하고 있고 원료 수급도 불안정하잖아. 그런 걸 좀 타개해야 돼. 나를 뽑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그런 거 해결해 줄게 라는 뉘앙스를 던지자고요. 그래서 나의 강점인 높은 목표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도전하여 한계를 극복하는 성격 있잖아. 성격 자질로 갔죠. 왜? 성격상 장점을 적으라고 하니까. 혼탁한 시장 환경의 영업 담당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여러분들의 성격상 장점이 궁금하진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직무를 하기 위한 필요한 자질이 무엇일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높은 목표 추구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한계 극복하는 성격이 이 기술 영업에 맞는 자질이야 라고 판단해서 집어넣는 거죠. 이걸 집어넣는 거 이렇게. 니네 회사가 처한 현실이 이런 거잖아. 나를 뽑잖아. 그럼 나는 이런 자질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라는 구조죠. 굉장히 잘 쓰네요. 반면 단점 쓰라고 했으니까 팀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 설정은 타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조금 다듬으면 좋겠네요. 반면 때에 따라 가끔 팀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 설정은 타인의 희생도 때에 따라 다소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단점은 약간 좀 누그러뜨리는 게 좋아요. 너무 강하게 말고. 다음에 나올 건 당연히 극복 방안이 되겠죠. 따라서 동아리 회장 활동, 불우이웃 자녀 멘토링 활동을 통해 주변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습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단점은 다 이제 극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꼬투리 잡기 위함이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야, 부분 너무 잘 작성했네요. 아주 깔끔하게. 이 부분이 너무 좋죠. 기업 분석 이런 부분들이 니네 좀 잘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해줄게 라고. 사실 이게 연결시키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본인의 자질로서 이렇게 연결시켰네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팁으로 가져가도 되겠네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개선 방안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자질로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 총평은 자소서를 쓸 줄 아는 지원자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세 번째 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나는 높은 기준 설정했고 성장을 이루는 삶을 보내왔다라 두 갈씩. 꼭 소제목 안 써주셔도 돼요. 여기도 600자밖에 안 되니까 두 갈씩으로 이렇게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그 소재, 이 주제에 관련된 소재를 가급적이면 직무와 연관된 소재. 선생님 나 경험이 없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배운 지식이라도 갖고 와요. 어찌됐건 직무 역량에 여러분들 또 써야 되니까. 그래서 또 내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야? 내가 단순히 배운 것만 아니라 이런 것도 해봤다라고 직무와 산업으로 연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 기업 분석해주고 니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데 나의 성격으로서 이거 해줄게 라는 부분인 거고요. 단점도 그냥 가장 뭐 일반적인 것도 써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극복했는지 얘기해줬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쭉 세 편을 좀 봤어요. 한 세 편 정도 보면 또 이게 제가 잡코리아에서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방향들을 좀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성장과정 쓰실 때 그냥 무턱대고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는 강의들이 좀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저까지 뭐 그런 강의들을 굳이 하는 거는 큰 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작성 전략도 필요한 방향들은 말씀드릴 텐데 남들의 자기소개서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주시면 어떻게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짧은 성장 과정을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관련된 항목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관련해서 도움 받으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자기소개서 전쟁이고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 좀비가 되어야 됩니다. 좀 이렇게 표현드려 죄송한데 지치지 마시고 열심히 쓰셔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